발해는 8세기에서 10세기 초에 걸쳐서 한반도의 북부 지역과 중동부 만주 지역 및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 걸치는 넓은 영역과 높은 문화 수준을 지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발해인들이 남긴 역사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발해에 관한 외국인의 기록조차 매우 빈약하여서 발해 역사의 많은 부분은 신비에 쌓여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자들의 경우에서는 분단의 장벽으로 인해서 발해의 유적지를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해사의 실체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중국의 동북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답사도 행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8월 달에는 소련의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 대한 발해 유적의 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발해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답사를 주도하신 정 쌤께서 연해주 지역에 대한 조사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연해주 지역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려 합섬에서 창립한 고려학술문화재단이 있죠. 이 고려학술문화재단에서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쪽 지역의 조사를 현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실제로 현지를 밟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라지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여기에 박물관이 유수한 박물관이 있는데 앞으로 유대를 더 강화하고 이쪽 지역의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려면은 두 나라 사이에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고려합섬의 장치혁 회장의 주선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과 우라지보스토크에 있는 박물관 또 하나 하바롭스크의 박물관과 자매 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서 이번에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연해주 지역의 발해 유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해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송기호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답사한 지역은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반경 300km 정도 되는 사방 지역입니다.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따지면은 대체로 두만강 건너편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바롭스크 시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아무르강입니다. 중국에서는 흑룡강이라고 하죠. 이 지역에는 현재 나나이족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해 시대에는 여기에 흑스말갈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나이족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하고 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 족속을 골디족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엌입니다. 우리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죠. 여기는 자유시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에 사는 고려인과 이 고려인 부부인데요. 고려인과 중국에서 온 장사하러 온 조선족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도 자유시장의 모습입니다. 우수리강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가로로 지나가는 강이 우수리강입니다. 이 답사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이용했던 헬기입니다.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이 헬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빨치산 스크입니다. 1920년대에 조선인의 빨치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1972년에 수찬이란 옛날 이름에서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에는 샤이긴스크 성이라는 성과 니콜라예프카 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니콜라예프카 성입니다.
발해 시대에도 사용됐고 금나라 때도 사용됐던 성입니다. 지금 그 위에서 바라본 것이고 이것은 성문이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게 성문짜리죠. 그리고 이 안을 들어가야만이 성안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주위의 성들은 다 토석입니다. 안에서 보면은 높이가 10m, 밖에서는 14m인데 이 성 밖을 밑으로 지나가는 해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집어넣었던 그런 해자. 그리고 울뚝불뚝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튀어나오게 한 치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그러한 성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해자의 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성안의 모습이죠. 네. 그 안에는 옥수수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꽃이죠. 이것은 동쪽 문입니다. 네. 지금 문지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죠. 그렇죠. 저기가 오목하게 되어 있는 저기가 저 문자리고 옥수수밭입니다. 네, 네. 지금 둘레는 모두 한 2km 정도 되는, 그리고 전체 너비는 7,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성입니다. 그것이 1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잘 남아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토르도 뭐 제원형을 잘 갖추고 있고, 네, 밑에는 이제 해자가 돌아가고요. 그렇죠. 문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치가 12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발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거기서 나온 부절이죠. 네,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신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물고기 모양으로 청동으로 주조된 것입니다. 여기는 재미있는 것이 좌효의 장군 섭리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이것이 발해 시대의 말갈계의 장군이 사용했던 부절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절이 발견됨으로써 이 성이 발해 시대에 사용됐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죠. 이것은 이제 다른 성으로 가는 장면이죠. 원시림이 상당히 드넓게 그렇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성, 노보고르데프카 성입니다. 가운데 개울이 흐르고 양쪽에 성이 있었죠. 예. 네. 개울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그게 자연적인 해자 역할이 아닌가. 옛날에는 해자를 돌리질 않아도 그런 자연적인 그 도랑을 해자로 이용을 해서. 저기는 테라스 형태의 그 주거지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성을 돌아가면서 지금 찍은 모습들입니다. 볼록하게 성 그 토로는 남아 있거든요. 예. 그 계단식 지형들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24개의 계단입니다. 네. 이것은 뒤쪽이죠. 뒤쪽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바로 뒤쪽이고요. 네. 앞에는 아르세니에프카 강이 있습니다. 이 성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공업 활동을 했던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수공업 중심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죠. 아, 이건 또 다른 지역이군요. 크라스키노 성터입니다. 이곳을 가려면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를 이용해서 지금 슬라비앙카를 거쳐서 크라스키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날 길에도 파도가 없어서 예, 아주 좋았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항구를 이용해서 일본으로 사신을 갔던 그런 흔적이 바로 크라스키노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들을 안내했던 디아코프라는 고각자죠. 네, 아주 열심히 했죠. 예. 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슬라비앙카입니다. 아, 이것은 크라스키노 성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여기가 좀 늪지대 숲지대지만은 그 평지성으로서는 아주 원형이 잘 남아 있죠. 문지까지 남아 문지까지 앞에 남아 있죠. 앞에 볼록한 게 예. 문지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엑스페지자만입니다. 네. 저 지역에서 바로 일본으로 사신 행차를 떠났죠. 요게 이제 이게 문제 문제죠. 아닙니까? 네. 요 내부의 발굴도 약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절터도 발굴했고 네. 와요지도 기와를 굽던 와요지도 네, 발굴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불상들이 발견됐죠. 네. 이것은 이미 19세기 말에 발견된 성터입니다. 이것은 절터에서 발견된 금동불입니다. 금색도 어디 꽂게 돼 있죠? 예. 잘 남아 있고. 이것은 사암으로 만든 불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은 뭐 이게 발해 거라니까 발해 거지. 이게 고구려불로 보기 쉽거든요. 눈두덩이라든가 입가, 이마 이런 것 등이 초기 고구려의 불상 양식인데 뒤 광배 연판도 그렇고 참 대단한 불상이로군요. 네,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얀치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네. 이것이 옛날 이름이 얀치강입니다. 지금 추카노프카 강이라고 하는데 그 부근에는 저런 고분들이 발해 시대의 고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네. 얀치에라는 강이 바로 과거에 염주하, 소금염자를 쓰는 염주하의 옛날 이름이죠. 발음이죠. 그렇죠. 이런 고분들이 성 주위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이 도읍지 또 성곽하고 고불은 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여긴 박물관이군요. 우라지버스도 고박물관이라고. 예. 이 박물관도 예외로 컸습니다만은. 이게 저 우라지보스타쿠 박물관하고 자매결혼 조인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때 조인하게 됐습니다만은 자매결혼 조인의 내용은 5가지 항목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특히 한국교원대학교와 우라지보스타쿠 박물관과의 인적 교류 문제 또는 서로 합동을 해서 답사, 탐사, 발굴도 진행하자. 또 때로는 유물 교환 전시도 하자. 이것은 세용동검이군요. 이러한 세용동검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남한이고 각처에서 많이 나오고 예. 있죠. 청동기 시대 유물로. 이것은 발해 유물 코너입니다. 발해 유물들이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유물들이 많습니다. 저기는 강엽도고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화살 유물들이. 초기에다 뭐 아주 그대로 거. 그리고 토기들도 많이 남아 있죠. 저런 토기들이 이제 고구려식 토기와 말가식 그렇죠. 토기들이 네. 여기저기에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좀 풍탁이군요. 발해절터에서 발견된 위에 겁니다. 있는 거. 저것은 이 수공업 하기 위한 그 도자기 틀들입니다. 네, 네. 도자기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농기구들이고요. 의외로 많은 유물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네. 이 지역에 이제 여진 유물 코너도 지금 설정돼 있고 네, 이것은 청나라 때 사적비입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기와들이 그렇죠. 발해 기와들입니다. 예, 이 기와는 고구려 기와에서 약간 변형됐다 하지만은 그 기하학적인 문양은 같습니다. 원류가. 이는 우스리스크에서 발견된 청동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브리코스 절터를 갔죠. 그렇죠. 예, 거기는 꽃부터 절터라는 곳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민가아니었습니까? 예, 민가입니다. 네, 민가로군요. 그 앞에 큼직한 맷돌 밑바닥 돌도 있고 이렇게. 저게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큽니다. 근데 이게 화강암이 아니고 현무암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위에 8판에 아주 세련된 그러한 연꽃이 있어서 불교의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거기서는 맷돌이라고 말하지만 맷돌은 아니죠. 연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유물이고 이거는 할주라 해서 큰 건물의 4기둥 그것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쳤던 그러한 초석이죠. 이것은 꽃부이또 절터 위에 발굴 흔적입니다. 최근에 발굴했던 자리죠. 그리고 트렌치 설정했던 자리로. 네. 이것은 그 절터 위에서 바라본 것인데 이 꽃부이또란 말은 상당히 생소한데 실제로는 모습이 산의 모습이 말발굽 모양으로 돼서 그런 말발굽 절터죠. 실제로는. 그리고 저 멀리에 보이는 조그만 다른 야산이 바로 아브리코스 절터입니다. 이건 복원도죠.
아브리코스라는 것은 이 은행나무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은 은행나무는 없고 다른 나무들만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발의 기와입니다. 네. 그러나 그 기하학적인 그 구도는 예. 역시 고구려가 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판 무늬 같은 것은 그렇죠. 상당히 고구려적이죠. 가운데 자방도 하나 작은 예. 걸로 없고 이건 저희 그 블라디보스톡 박물관의 유물창고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창고까지 다 예. 주셨군요. 예, 예. 저것은 기와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건 불상 파편들입니다. 네. 바로 아브리코스 절터에서 발견된 파편들이죠. 소조불 같군요. 예, 예. 소조불은 뭐 고구려 시대 원어리 소조불부터 많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래됐겠죠. 예, 예. 네. 아,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불상의 귀 부분입니다. 네. 지금 하얀 칠을 해서 좀 그렇군요. 잘 안 보이지만은 예, 귀의 모습이 뚜렷하게 남아 있죠. 아, 이것은 그 절터에서 발견된 사천왕상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연주문 둥그런 그 주변에 그 연주문인데 구슬을 달았었던 예. 장식 문양이고. 이거는 네, 이거는 불상은 아니고 예. 천왕상의 이것은 침입니다. 침이겠죠. 예. 네. 바로 그 절터에서 발견된 상당히 큰 침이가 되죠. 법당 용마루인데 대단했군요.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우스리스크 네. 시가 나오죠. 여기에도 발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 시가군요. 그렇군요. 이날 꽤 더웠습니다. 예. 네. 여기서 우리 조선족도 맞는 기억이 나는데 예, 거기 나옵니다. 아, 네. 예. 네, 저분이죠. 바로, 예, 예. 가운데 할머니.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저기 뒤에 지금 네, 얘기하고 그러시군요. 예. 네, 네.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돈만 있으면 당장에 서울 가고 싶다고 예, 예. 몇 번이고 얘기했던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했죠? 네, 강원도라고 예.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저쪽으로 떨어져 잘. 아, 이것은 유준호 우스리스크 성터입니다. 네, 그 시내 예. 민가가 들어섰지만 저게 해자짜리로 해자죠, 보면 예. 해자짜리는 잘 남아 있지만 재밌는 것이 해자에 그 집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렇죠. 아, 네. 지금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나무가 있는 곳이 성터입니다. 네. 아, 이것은 그 부근에서 발견된 솔빈이란 돌골 문자가 새겨진 돌입니다. 네. 아하. 상당히 일찍 발견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유준호 우스리스크 성터가 바로 그 솔빈부의 중심지고 네. 또 이 지역은 명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발해 때의 그 말이 네.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당나라에도 수출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 이것은 전체적 모습이군요. 유준호 우스리스크 성터가 있고 그 부근에 절터가 있고 남쪽으로 크라스노 야르프 성터가 있습니다. 그 지형이 잘 나타나 있군요. 예, 스위푼강이 있고요. 그것은 과거 이름이죠. 이게 바로 이제 주초석인데 네모난 초석입니다만 그 위에 둥그렇게 원자를 만들어서 이건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 고려까지 계승되는 그러한 옛날 주초석인데 뭐 절터인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지금 실측하고 있는 여기가 법당지냐 중문지냐 하는 건데 이쪽이 상당히 넓은 걸로 봐서는 또 뒤쪽에 불룩한 걸로 봐서는 중문짜리고 들어와서 금당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 강당이 있었던 게 아닌가. 바로 이러한 초석은 참 잘 만들었죠. 네, 잘 만들 아주 세련된 거죠. 예. 둥그런 원자가 있고 아주 모양을 제대로 다 낸 겁니다. 여기도 일부 발굴이 된 걸로 압니다만은 과거에 발굴됐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 볼록한 데가 강당지가 아닌가. 아, 이것은 크라스노 야르프 성터를 바라본 겁니다. 네. 주위에 스위푼강, 지금 이름은 다르지만은 과거 이름 스위푼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강이 자연적인 해자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강을 돌리고. 아, 이것은 안에 보이는 해자 모습이군요. 네. 근데 그 위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넓은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장대를 설치합니다. 예. 그 장대를 설치할 때에도 주변에 방어를 위해서 호를 만들어서 저렇게 위로 올리죠. 여하튼 간에 저 호의 넓이도 꽤 넓었던 것도 봅니다. 쌓아 올리는 이러한 해자를 돌리고 또 호를 파서 중심을 이루은 이러한 전형적인 양식을 여기서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의 전통적인 축성법이 그대로 발해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 이것은 성벽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토성이죠. 여기는 예. 이미 장훈 장도빈 선생께서 여기가 고구려성이다. 그렇게 기록도 해놓으신 지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 대단히 주목이 되죠, 여기가. 성 안의 모습인데 상당히 넓은 넓죠. 예, 네. 산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넓은 평지입니다. 네. 아까 본 해자죠. 그렇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강인 수이푼. 수이푼이란 말 자체가 솔빈이란 말에서 나온 거죠. 솔빈. 그래서 강 이름이 바로 거기 그 솔빈부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두 분 선생님의 생생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연해주 지역의 발해 유적이 우리들에게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이 발해 유적을 통해서 이번에 두 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실을 보셨는데요. 정 선생님, 특히 발해 유적과 이 고구려 유적과의 그 개성 관계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가서 보시고 느끼시는지요? 우선 성터를 여러 군데를 보고 절터를 봤습니다만은 성터에서 이것은 발해 거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두지 않으면은 고구려 성터가 아닌가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평지성에서는 대부분 토성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그 토성 위에 산성을 쌓을 때에는 주변을 돌리는 그 해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해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서도 한국에서도 충청남도의 부강에 있는 개소문성이라든가 또 기타 몇 군데서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장대라는 것을 설치해서 높은 지역에서 주변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이 고구려의 특성인데 이게 그대로 발해에 계승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 불교적인 미술품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불상이 고구려 불상이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고구려적인 면이 많습니다. 양쪽에 눈매라든가 또는 입가라든가 또 두둑한 곳 이렇게 해서 불상의 상호 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은 이런 선정인 같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고구려적인 그 특색이 그대로 발해로 계승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발해는 고구려를 개성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양식을 이어갔다는 측면이 또 강하게 우리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발해는 200여 년간의 국가를 영위해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상당히 국제성이 풍부한 문화를 또 한면에서 이룩했다고 여기집니다. 이번 현지 답사를 통해서 그러한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던지요? 당나라하고 교류했던 흔적들은 뭐 상당히 많지만은 특히 이 지역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그 교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돌골 문자판이 돌골 문자로 새겨진 그 문자판이 발견됐고 또 하나는 아브리코스 절터에서 네스토리우스 경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 교회 십자가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역사연구소에 가보니까 그 여진 도기에서도 그런 십자가가 새겨진 문양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노보고르데프카 성터 안에 가보면은 그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이 상당히 그 중앙아시아적인 요소들이 보였고 그 밖에서 그 주거지들이 발견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소구드인들의 그 집단 거류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 중앙아시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의 장식물들이라든가 톡이라든가 또는 띠고리의 장식들이 이것은 그 우리나라라든가 그 당시에 당나라라든가 이런 요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발해국의 특성과 그 역사적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발해의 건국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조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조영이 출발해서 동무산에 도읍을 정했죠. 그렇죠. 지금 현재 도나시에 있습니다. 이게 한 2천리길 정도 되죠. 저 멀리 보이는 게 동무산입니다. 대조영이 바로 그 이 지역에 처음으로 도읍을 정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지에서는 이게 성자산, 성산자 산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자. 네. 예, 아마 산에 그 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벽의 모습이죠.
그래서 1000년 전에 대조영이 그 성을 쌓았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문자리입니다. 성 안에는 우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 안의 모습인데 지금은 뭐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잘 보이질 않지만은 대조영이 바로 이곳에서 그 지휘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 보이는 지역이 그 저희들이 올라왔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평야지대를 건너 저 멀리 목단강 상류를 건너 저 마을이 이 산성에서 내려와서 평지성을 만들었던 영성유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그렇게들 현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도나 지역에 많은 그 발해 유적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래까지는 오동성을 갖다가 발해 초기에 도읍지라고 얘기해 왔지만 예.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부정적인 있습니다. 견해가 예. 많죠. 저 멀리 보이는 동모산 바로 옆에 지금 육정산 고분군이 있습니다. 동모산하고 영성유적에 그 살던 사람들의 발해인들의 무덤들입니다. 발해 고묘군이라고 써 있죠? 네, 그러네요. 예. 고묘군. 예. 네. 10호분이군요. 바로 왕실 무덤으로 지금 추정되는 것입니다. 4호분이군요. 전체적으로 몇 기나 있습니까? 한 80여 기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호분이 정혜공주 무덤입니다. 그 유명한 정혜공주군요. 네. 제3대 문왕 대흠무의 둘째 딸이죠. 이건 발굴 당시의 모습입니다. 진릉은 몇 호분으로 분류되고 6호분입니다. 6호분으로 예.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묘도죠. 묘도에는 벽돌을 깔았습니다. 네. 발굴 당시의 모습입니다. 1949년에 발견된 고분입니다. 이것은 연도 부분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돌사자 2마리가 나왔습니다. 사자 조각 좋군요. 예, 상당히 힘이 있죠. 그다음에 이것은 그 생애를 그린 비입니다. 무덤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저 현재 장춘 박물관에 와 있는 예, 그겁니다. 네네. 이것은 다른 그 육정산 고분 모습이 있죠. 인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조그만 규모의 고분들이고 안에 돌은 관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이죠. 이러한 토기는 뭐 고구려 토기 그렇습니까? 그대로의 그 형태입니다. 발해 초기의 양식들이죠. 네네네. 역시 그대로 계승을 했군요. 방울인 것 같습니다. 네, 마탁 같은 예. 방울이로군요. 이건 팔찌입니다. 이것은 아마 목걸이겠죠? 먹거리죠. 장식물들이죠. 네. 육정산이라는 것은 저 멀리 보인 저 그림처럼 6개의 봉우리가 합쳐졌기 때문에 육정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1고분군, 저 멀리 보이는 지역이 제1고분군이고 이게 제2고분군입니다. 두 개의 고분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제2고분군은 조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고분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주운 벽돌입니다. 아까 정혜공주 무덤에서 입구에 있었던 거. 그런 것이고 이건 현무암입니다. 네. 원래 그 발해 지역은 전부 현무암 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 24개석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발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북한 지역에서도 몇 개 유적 그렇죠. 24개 세문리 지역에서도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주춧돌이 8개씩 3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주춧돌로 되어 있죠. 전부 현무암이죠. 이쪽 지대가 이제 예. 모두 다. 네. 또 주춧돌 잘 깎은 형태입니다. 뭐 인공을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저런 형태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아마 창고지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한 식의 법당은 예, 없으니까요. 예. 창고짜리겠죠. 그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도읍지였던 상경 용천부 지역, 동경성으로 불리기도 하고 상경성으로도 불리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상경성 안에 도로입니다.
발해 당시에 이미 상당히 그 바둑판 모양의 그 도로들이 형성돼 있었죠. 네. 이것도 그 상경성 안에 도로입니다. 직선화돼 있죠. 그래도 거기 가 보니까 이제 호로수라 해서 예. 나무를 보호하는 수 호로수라 그래도 그러죠. 이것은 발해진 거. 거리입니다. 그 성 안에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발해진 도로들이- 지금 예.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건 경박호군요. 거기에는 이 경박 폭포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상경성 부근이죠. 아주 좋은 지역이죠. 이 지역에는 그 발해 멸망과 관련된 애절한 전설도 남아 있습니다. 좀 조선족 같다. 예, 그렇죠? 온만 조선족입니다. 그렇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진 찍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목단강의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흘러가면은 바로 이 상경 용천부가 나오죠. 저 안내 표시입니다. 용천부일지. 아, 여기도 표시가 있죠. 저 뒤로 보는 축대가 그 오복루라는 문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서울의 광화문에 해당되는 그런 문터죠. 그래 궁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기선 바로 궁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도 밑에 돌을 깔았죠. 박석을 깔아서 예. 아주 잘해놨군요. 예, 견고하고. 축대입니다. 이 축대 위에 이제 문터들이 네. 남아 있고 지금 추춧돌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건 누마루집이라는 건 뭐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예, 하니까 이것 또한 계승된 거로군요. 아, 이것은 제1궁전입니다. 그 바로 들어가면은 7개의 궁전 중에서 첫 번째 궁전의 축대입니다. 네. 지금 저렇게 축대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저 멀리서 본 겁니다. 그 과거의 영화가 상당히 화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예. 그렇군요. 저런 이것은- 토석들은 뭐 제자리에 토석들입니다. 다 있고. 이건 회랑지입니다. 건물과 건물은 전부 회랑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예, 뒷부분은 그 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깎질 않았죠. 그렇겠죠. 이것은 지금 남아 있는 궁전자리 그리고 문터에 남아 있는 추춧돌입니다. 저것을 보시면 아주 잘 용두가 깎여 아주 있는, 좋군요. 네, 궁전 축대 장식물들이죠. 그렇겠죠. 아, 지금도 남아 있는 발해 시대의 우물터입니다. 네. 팔보 유리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게 우물로. 예, 우물입니다. 발해인들이 마시던 우물. 그게 지금도 남아 있죠. 지금도 물이 고여 있는 것 같네요. 저 밑에 상당히 깊이 있습니다. 아, 이건 석등입니다. 이게 유명한 그 발해 예. 석등이로군요. 높이가 6m 되니까 아주 상당히 높은 발해인들의 어떤 기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불상인데 이것은 현재 그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뭐 대좌도 있었고. 이것이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저런 식으로 청나라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밑에 연꽃 같은 건 뭐 제대로 그대로 잘 남아있죠. 남아있군요. 예. 이것은 과거에 일제 시대 일본 사람들이 발굴했던 그 상경성 출토의 불상들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남아 있죠. 네, 이건 뭐 전불 예. 그런 형식이로군요. 이것은 이렇게 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네. 나와 있죠. 불상들의 그 미소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전혀 북방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예. 참 그 도금색도 잘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게 동경대학 박물관에 보관돼 일본에 있습니다. 있는 금동불입니다. 거죠? 예, 이거 보살인데 예. 저 영락 같은 것도 아주 화려하고 예. 힘이 대단하군요. 예. 네, 도금 아주 두터운 도금색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경으로 갑니다. 서고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곳은 그 저희들이 백두산 가려면 꼭 거치는 곳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발해 성터가 남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죠. 이것은 서고성을 복원한 그림입니다. 저 궁전자리가 보이죠. 서고성 꼭 옆으로 길이 났는데. 그렇죠. 사실. 이 서고성의 그 꺾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성벽이죠. 그렇죠. 이것도 토성입니다. 네, 아주 뭐 저 옆에 잘 버스가 서 있는 남아있군요. 곳이 그 백두산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조선족들이 경작하는 논들이 논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발해인들의 무덤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용두산 고분군입니다. 네, 여기서는 10여 기가 있는데 저 꼭대기 나무가 있는 곳에
정효공주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네. 정효공주. 예, 정혜공주의 동생이죠. 예. 넷째 딸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한글과 중국어로 이 안내판을 하고 있죠. 지금 보호각을 세워가지고선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그 송말 말가린이 세웠다. 첫 번째 줄에 보이는 것처럼 송말 말가린이 세웠다. 또 하나는 연해주 지방에까지 세웠던 지방 정권이다. 독립국이 아닌 지방 정권이라고 해서 이 중국 사람들의 역사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입구입니다. 발굴 당시의 모습이죠. 그 안에는 12명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철퇴를 들고선 지키는 사람도 있고, 수문장이 나옵니다. 예, 수문장입니다. 그 뒤에 3명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인가를 들고 있죠. 저 관모라든가 예. 의상 이런 거는 뭐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예. 있는 그런 거 그대로군요. 이것은 또 다른 벽에 있는 철퇴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악기를 불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것도 악기, 박판 같은 그렇군요. 것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극락왕생을 기원할지도 모르죠. 그러죠. 이것은 또 다른 벽면입니다. 네. 이것도 뭔가를 들고 있죠. 벽화의 색깔도 좋군요. 예. 이것은 묘비입니다. 네. 완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발해사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죠.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동경 용원부로 갔습니다. 지금 팔년성이라고도 하고 반납성이라고도 과거에 불렀던 성입니다. 네. 여기서 신라까지 그대로 또 이어지는 루트가 있었죠. 용원거리라는 말 자체가 이 동경 용원부라는 명칭에서 나온 거리입니다. 네. 바로 이 훈춘의 대합실입니다. 네. 올해 개방됐죠? 그렇죠. 지금은 예, 이제 훈춘 올해 개방된 뭐 지역입니다. 예. 쉽게 갈 수 있으니까. 훈춘거리. 여기에는 네. 현지에서는 옥저의 유적이가 아닌가 하는 유적도 발견된 지역입니다. 네. 팔년성이 거기에서 조금 더 두만강 쪽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나무 있는 곳이 궁전자리. 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석탄이 많이 납니다. 땅 네. 파면은 그 석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화력발전소가 부근에 있습니다. 성벽이 그렇게 잘 남아 있는 편은 아니지만은 저기에 나무들이 쭉 이어지는 곳이 바로 성벽자리입니다. 옛날 그 토로로군요. 예. 역시 그 토성지. 그리고 앞에 보이는 약간 불룩한 지역이 궁전자리입니다. 네. 네. 지금은 그 야생화들이 그 피어 있지만은 그 사이사이로 저런 주춧돌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년 전의 모습들이죠. 그렇군요. 저것도 주춧돌입니다. 요즘 훈춘 쪽으로 예. 개발이다 그래가지고 예. 저런 것이 이제 없어지면 예. 큰 큰일입니다. 문제인데. 예. 네. 아, 여기서 가까운 곳에 이 배우성이라는 요금 시대의 성이 있습니다. 네. 치가 그대로 불룩불룩하게 남아 있죠. 그렇군요. 옆에 있는 것이 해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성벽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런 것들도 다 우리 고구려 발해에서 배운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배우성이 있고 거기에 남쪽으로 붙어가지고 온특혁부성이라는 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고구려 시대의 책성이 아닌가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발해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해 시대의 용원부를 일명 책성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 멀리 보이는 그 성터, 저게 바로 온특혁부성의 성벽 모습입니다. 네. 그 앞에 저게 낙입니까? 당낙입니까? 당낙이 노새입니까? 당나귀 같은데요. 그 학교 안에는 같습니다. 예,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고성소학교라는 네. 우리 국민학교에 해당되는 성이 이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길시에는 성자산 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자산 산성은 발해 시대도 사용됐고 여기가 입구인데요. 네. 나중에 재밌는 것은 이곳에서 그 포선만노 정권이 고려 시대에 나오는 포선만노 정권이 멸망당한 곳입니다. 네. 상당한 요새지인데도 불구하고 음흠. 멸망당했죠. 여기는 석성입니다.
네. 돌로 만든 산성이죠. 저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여기서 성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죠. 삼면은 전부 그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그걸 너무 과신했다가 멸망당했죠. 네. 그 중국 동북 지방에 남아 있는 발해 유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동북 지방에 남아 있는 발해 유적을 통해서 발해사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좀 전에 보았듯이 정효공주 무덤에 대한 중국 측 안내문에 보면은 발해는 중국 중세의 한 지방 봉건 정권이다라고 규정하고 말갈족의 나라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발해 유적에 대한 화면을 통해서 볼 때 그러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성님, 이 금방 보았던 발해의 성터를 통해서 발해와 고구려, 발해와 말갈 간의 관계, 상호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발해 성곽은 고구려의 성곽을 그대로 이어받고 사용했던 고구려적인 그런 특색이 농후합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왜 성곽만 그랬었겠느냐. 아까 불상도 봤습니다마는 고구려 그대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지방적인 운운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봐왔던 그 유적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게 무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덤의 발해 무덤에서 고구려적인 성격과 발해적인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송 선생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발해 무덤들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왕실 무덤들, 정예공주하고 정효공주의 무덤이 발견되는데 이 무덤들을 보면은 고구려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예공주 무덤은 말각천정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구려적인 석실 봉토분입니다. 그리고 1980년에 발견된 정효공주의 무덤은 당나라식의 벽돌 무덤을 취하고 있지만은 천정은 완전히 고구려식 평행 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데서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지만은 고구려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현재 고고학자의 얘기가 우선 그 무덤을 축조하는 재료를 돌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갈 사람들의 무덤 양식은 거기가 토학묘, 흙으로 만든 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로 쌓은 그러한 무덤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바로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고구려와 발해와의 관계는 발해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발해인들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포세트만 지역 쪽을 통한, 즉 발해 시대 때는 동경용원부의 염주지역을 통해서 일본과 빈번한 사신 왕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서 발해인들이 남겼는 유물들을 통해서 발해인들이 이 고구려와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던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오하라 미술관에 전해지고 있는 비상입니다. 불상 비상인데 제가 처음으로 확인한 그 하마 불상입니다. 4년? 하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몇 년이 됩니까? 834년입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발해 전성기 때 만들어진 그 비상입니다. 현재 이것이 전시되어 있지만은 발해 것인 줄 그리고 확인이 안 하고 있고 아직도 제대로 연구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마 11년에 만들어진 발해 시대의 공문서입니다. 이건 무슨 목간 같다. 이것은 목간입니다. 네. 여기 보면 견고려사라고 나오는데 이 고려사는 바로 발해 사신을 얘기합니다. 네. 발해 사신을 배웅한 일본 관료에 관한 기록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천평 보자 2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뭐죠? 이게 758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구려가 될 수가 없고 왕건의 고려가 될 수도 없죠. 발해인들이 고려라고 자칭하니까 일본인들이 그렇죠. 또한 발해를 고려라고 예. 칭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천년을 거슬러서 이 발해의 유적과 유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발해사 연구를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 지역의 발해 유적과 유물은 물론이고
그쪽 지역의 학자들과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 선생님, 앞으로 연해주 지역의 발해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요? 네, 이번에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 2군데 박물관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여러 가지 조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계획,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표 조사가 앞서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합동 발굴 조사, 이러한 것이 그대로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이번에 처음이었지만은 이것이 바탕이 돼서 계속적인 유적 조사와 유물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낙관시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송 선생님, 이 중국과 이 러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발해사 전공자들과 우리 학계와의 학술 교류의 전망 같은 것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러시아에서는 자기들의 역사의 일부로 다루고 있고 중국에서도 또 자기들 중국사의 일부로 다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 경우에는 우리 역사 일부로 다루고 있죠. 아마 이러한 이견 해소는 장차 학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계속 토론함으로써 그 갭을 메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활발한 학술적 교류가 필요하죠. 예, 발해는 더 이상 잃어버린 왕국도 아니고 세월에 묻혀버린 신비의 나라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았듯이 발해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의 역사 속에 숨결을 이어오고 있었고 또 생생히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발해사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였던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분단이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해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해의 역사의 무대였던 현장에 직접 우리가 가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더욱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해의 역사를 연구한다 그런다면 한국사의 일부분으로서의 발해사는 다시금 우리 가까이에 다가올 수 있고 우리의 역사는 그만큼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